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현진입니다. 웹페이지를 그리는 다양한 렌더링 방식, 즉 렌더링 패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은 브라우저 화면에 웹페이지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이에 응답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보내줍니다. 브라우저는 이를 해석하여 웹페이지를 그립니다. 브라우저가 화면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그리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고 이를 실행하는 브라우저의 프로세스를 렌더러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하는 과정을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 즉 CRP라고 합니다. CRP 과정은 우선 돔 트리와 CSS 돔 트리를 만들고 이 둘을 결합하여 렌더 트리를 만듭니다. 다음에는 렌더 트리를 배치하는 레이아웃 과정, 화면에 직접 그리는 페인트 과정을 따릅니다. 위 그림에서 돔 트리부터 렌더 트리를 만들기까지를 컨스트럭션 과정, 레이아웃과 페인트를 오퍼레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CRP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렌더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를 안 보이게 처리하고 싶을 때 디스플레이 넌을 사용한다면 트리들을 만드는 컨스트럭션 과정부터 오퍼레이션 과정까지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렌더링 과정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오패시티나 비지빌리티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전 예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렌더링은 UX,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DX,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에 따라 렌더링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의 첫 사용자이기도 하므로 DX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개발자가 채택한 렌더링 패턴은 최초 유저인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UX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렌더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렌더링 패턴이 올바른 것일까요? 또 올바르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렌더링 패턴이란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고 UX와 DX를 모두 높여주는 패턴을 말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검색엔진 최적화, 웹 퍼포먼스 등이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웹 퍼포먼스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구글에서 제안하는 웹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지표인 Core Web Vitals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건데 TTFB는 Time to First Byte의 약자로 웹페이지 컨텐츠의 첫 바이트가 브라우저에 도달하는 시간이고 FCP, First Content Paint는 초기 도면 컨텐츠를 렌더링하는 데 걸리는 시간, LCP, Largest Content Paint는 가장 큰 컨텐츠를 렌더링하는 데 걸리는 시간, TTI는 유저가 컨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Core Web Vitals는 어떤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냐는 어떤 렌더링 패턴으로 페이지를 렌더링 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저의 요청에 의해 브라우저가 프론트엔드 서버로 HTML을 요청합니다. 서버는 빌드 타임에 미리 생성해둔 HTML을 응답합니다. 이 HTML에는 로더나 스켈레톤 UI가 들어있습니다. 그 후에 헤드 태그에 정의된 CSS와 같은 렌더링 차단 리소스를 다운받는데 보통 이런 리소스는 브라우저에 캐시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바디 태그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리액트 앱이 들어있는 번들을 프론트엔드 서버에 요청합니다. 번들을 바디 태그의 가장 아래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는 돔 파싱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번들 파일을 가져오면 리액트 앱을 실행합니다. 리액트 앱이 실행되면 컨텐츠를 받아오기 위해 API로 요청을 보내고 API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유저에게 컨텐츠를 보여줍니다. CSR을 Core Web Vitals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파란색 점선 표시는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빨간색 점선 표시는 서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뜻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부분과 메인 스레드 부분을 나눴습니다. 메인 스레드는
브라우저의 렌더러 프로세스의 메인 스레드를 말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같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유저가 HTML을 요청하고 서버가 이에 응답하여 브라우저의 컨텐츠의 첫 바이트가 도달하는 순간을 TTFB, Time to Burst Byte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HTML을 파싱하고 바디 태그 맨 아래에 스크립트 태그에 도달하면 번들 파일을 서버에서 받아오기 위해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브라우저에서는 오퍼레이션 과정이 수행되고 번들을 가져오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다시 오퍼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HTML에 자바스크립트가 연결되어서 유저가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로직이 수행됩니다. 이를 유저와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간이라고 해서 Time to Interact, TTI라고 부릅니다. 이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 API/buildings라는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데이터를 받아오면 브라우저는 바뀐 부분을 다시 그리는데 이 과정을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레이션이 완료되는 시간이 LCP, Largest Content Paint를 의미합니다. LCP는 보통 페이지에서 중요한 요소를 로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CSR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데모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드레이트는 수분을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브라우저에서는 스켈레톤 UI가 있고 오른쪽 브라우저에서는 빌딩 데이터가 채워져 있습니다. 즉, 하이드레이션이란 API 요청을 통해 데이터라는 수분을 페이지에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유저가 프론트엔드 서버에 HTML 파일을 요청하면 서버는 API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를 받아와 콘텐츠를 채우고 완성된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줍니다. 기존 리액트 앱이 실행된 후에 보내던 API 요청을 서버에서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저는 한 번의 요청만으로 보고 싶은 콘텐츠를 바로 보게 됩니다. SSR을 Core Web Vitals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SSR이 이루어진 후 첫 바이트가 유저에게 도달하고 유저에게 도착한 HTML은 컨텐츠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HTML을 렌더하는 순간 FCP, First Content Paint, LCP, Largest Content Paint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JS를 로딩하면 유저가 인터랙션 가능한 페이지가 되므로 TTI는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컨텐츠가 빈번하게 바뀐다면 CSR과 SSR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SSR을 마친 뒤에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추가됩니다. 하이드레이션 과정에는 리액트 컬이나 SWR 같은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를 주로 활용합니다. 리액트에서는 SSR을 구현하기 위해 리액트 프레임워크인 Next.js를 사용합니다. Next.js는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를 프리렌더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가 페이지의 HTML을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각 페이지를 위한 HTML을 생성합니다. 각각 생성된 HTML 페이지에는 최소한의 자바스크립트가 연결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로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일어납니다. Next.js의 프리렌더링 형태는 SSG, Static Site Generation과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나뉘며 각 페이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A는 SSG로, 페이지 B는 SSR로, 페이지 C는 CSR 더하기 SSR로, 페이지 D는 CSR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Next.js의 프리렌더링 형태 중 SSG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SG는 빌드 타임에 HTML을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받아오는 API 요청 또한 빌드 타임에만 실행합니다. 따라서 API 서버의 부하가 줄어듭니다. 또한 만들어진 컨텐츠를 CDN에 캐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빌드 타임에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변하는 데이터에는 취약합니다. SSG에 CSR을 곁들이면 변하지 않는 부분은 변하지 않게 고정하고 유동적으로 데이터를 패칭해야 하는 부분은 CSR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렌더링 방식을 합쳤기 때문에 장점 또한 합쳐집니다. ISR,
Incremental Static Regeneration은 기본적으로 SSG와 동일합니다. 단지 SSG에서 Revalidation 옵션을 추가한 것입니다. 빌드 타임의 HTML을 생성하는 것은 동일하나 일정 주기마다 데이터의 최신 여부를 검사해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페이지를 다시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CSR을 곁들이면 바뀌긴 하는데 자주 변하지 않는 데이터는 ISR의 렌더링 방법을, 동적으로 계속 바뀌는 데이터는 CSR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렌더링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SSG 또한 Core Web Vitals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SSG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기 때문에 빌드 타임에 미리 HTML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는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HTML을 바로 주고 클라이언트는 그 HTML을 바로 렌더링합니다. 여기에 CSR을 곁들인다면 뒤에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다시 SSR입니다. SSR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Next.js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페이지 단위 데이터 패칭에 있습니다. get 서버 사이드 props는 API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props를 리턴해주면 페이지 컴포넌트는 그 props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CSR에서 SSR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면 기존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데이터 패칭 로직을 get 서버 사이드 props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컴포넌트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패칭한다면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props 드릴링을 하면 관심사의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좋지 않은 해결 방법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개별 단위별로 서버에서 데이터 패칭을 할 수 있으며 서버의 리소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번들에 포함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리패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렌더링 패턴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렌더링 패턴이 UX와 DX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개발 사이클을 돌곤 합니다.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개발을 한 후에 배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렌더링 패턴은 언제 고려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렌더링 패턴을 고려할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컨텐츠들을 렌더링하냐에 따라 적용할 패턴이 바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정 패턴이 좋고 나쁘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웹을 렌더링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렌더링 패턴이 존재하고 이 패턴들은 모두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뿐입니다. 이 발표가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효율적인 렌더링 패턴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